자, 오늘 통변 시작하겠습니다. 자, 임자년에 임자월에 의류일에 이무시에 나신 분이에요. 좀 앞에 앉아 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좀 신랄하게 얘기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나중에 좀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이분 사주가 이렇게 딱 첫눈에 딱 보이는 게 특색이 좀 있죠, 그죠? 좋은 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제 눈에는 일단 아주 힘든 글자들이 먼저 보이는데 자, 일단 뭐가 많아요? 수가 많은 거 보이세요? 네. 자, 1, 2, 3, 4, 5 다섯 개나 있죠. 네. 자, 수가 일단 너무 많다, 그죠? 근데 수가 5개나 있는데 이 또 몇 월달입니까? 자월이죠. 자, 자월은 말 그대로 동지섣달이에요, 그죠? 동지섣달에 차디찬 그 계절에 가장 추운 계절에 을목이다 보니까 저 을목이 살아가는 게 좀 어땠을 것 같은 생각이 이 개운을 안 봐도 개운 보지 마시고요. 이 사주 8글자만 놓고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저 대표님 그림 좋아하시잖아요.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가장 추운 계절에 전부 다 이 호수까지 호수. 네. 그죠? 임수가 뜻하는 게 큰 바다잖아요. 네. 그죠? 큰 바다 위에 떠 있는 뭐예요? 이거 연꽃이죠. 음. 을목은 우리가 연꽃도 되고 아. 물론 잔디도 되고 풀도 되고 꽃도 되고 다 됩니다. 근데 네. 이 을목은 늘 말하지만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끈질기게 살아남은 오행이에요, 사실은. 간목은 물이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홍수나면 어떻게 돼요? 큰 소나무는 뿌리채 다 뽑혀 가버리죠. 근데 을목은 뽑혀 가진 않아. 아, 뿌리식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뿌리식물 좋다. 뿌리식물, 좋다. 능풀식물이라고도 하고, 그죠? 근데 저 을목이, 그래도 아직 살아 계시는 거 보면은 이 을목이 죽지는 않았다는 얘기야. 그죠? 웬만하면 이 구조 속이면 우리가 저 을목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구조 속에 물론 이 오화라는 글자가 있어서 조금 옹기는 만들어주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쨌거나 여기까지가 다 뭐예요? 온천지가 물이잖아. 네. 위에 임수도 큰 물이지 밑에 자자도 얼마나 큰 물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저 을목이 물속에서 살아남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을목은 그래도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는 오행입니다. 아무리 그 우리가 장마 가지고 홍수가 져도 제일 마지막에 물 다 떠내려가고 난 뒤에 그 풀들이 살아있는 거 보셨어요? 홍수 한번 싹 지나고 나면은 그 풀들이 왜 다시 일어나잖아. 간목은 어딘가 떠내려가고 없지만은 위에 잎만 싹 누워있지 뿌리는 다 아직 그래도 살아있어요. 그게 을목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구력이라든가 인내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그 근성의 삶의 근성은 제일 강한 게 저 을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을목일간 난 사람들 치고 자식들 배골케 하는 사람 없고 특히 엄마가 이제 을목일간이다 그러면은 왜 가장 그 부지런하고 가장 그 악착같이 사는 그런 모습이 저 을목들입니다. 그래서 자, 살아있기는 하는데 살아있는 거는 좋은데 어떻게 과정이 어떻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현재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그죠? 태어나서 이렇게 온다고 생각해 보시면 태어났을 때 모습이고 내가 청년기 내가 가장 예쁜 모습일 때 20대 30대 모습이죠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지금 내 현재 중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게 내 노년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내가 초년 중년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자, 이 물도 지금 사실 많은데 이 유금이라는 글자가 어때 보여요? 자, 저 유금은 지장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경금하고 신금이 들어가 있죠, 그죠? 이 경신금이 들어가 있는 글자가 만약 이 을목 밑에 이 경신금을 놓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을유일주 자체가 이 밑에 신금이 굉장히 안 좋은 거라 그랬죠. 신금이 어떤 과일이라는 어떤 가위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날카로운 칼로 어떻게 이 을목을 쳐버리는 경우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을목한테는 오행 중에 어떤 글자를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신금이에요. 천하 없어도 신금이 와버리면 내 목을 쳐버리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존재가 신금입니다. 그래서
을목들한테 저 신금 남편이 와버리면은 가장 힘든 거예요. 네. 근데 밑에 깔고 앉은 글자에 뭘 깔고 앉았어? 이미 신금을 깔고 앉아버렸죠. 네. 그래서 이 사주 자체가 그냥 평관 칠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사주가 일주 중에서 육식갑자 중에서 저 어류 일주들은 외지간히 격이 좋지 않으면은 이 남편 때문에 힘들어야 돼요. 어떤 남편이 오든 간에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 궁합을 아무리 잘 보고 결혼해도 이 유금 자체가 이미 경신금으로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나는 물론 을경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굉장히 다정스러워요. 정스럽고 이런 부분도 있어. 근데 밑에 신금 때문에 이 을목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게 신금이 결국 내 남편 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편 때문에 되게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좀 일단 또 들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우리가 항상 내 사주 항상 병을 찾고 그 병을 이겨주는, 병을 고쳐주는 약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약을 찾아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사주 약이 있어요? 없어요? 오화가 약이라는 게 느껴져요? 선생님? 오화가 이 사주는 핵이죠. 핵. 말 그대로. 이 오화가 만약에 없었다고 생각한다면은 이 사주는 얼어 죽었거나, 진짜 얼어 죽었거나, 우리가 을목이 웬만해서는 다 사는데 뿌리가 잘려버리거나, 그죠? 뿌리가 그 신금의 기운으로 뿌리가 잘리거나 아예 얼어버리면은 이 을목이 죽기도 한답니다. 그런 구조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자, 근데 이 사람은 오화가 지금 어쨌거나 시지에 딱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나머지 7글자를 책임지고 있는 글자가 이건 거야. 그럼 이 오화가 이 사람한테는 정말 핵심인 거야. 그냥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글자가.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삼척 동자라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네. 자, 그럼 이분은 여태까지 삶이 여기까지 왔는데 나머지가 시지에 들어가 있는 저 오화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죠? 저 오화가 여기 붙었거나 여기 붙었으면 이미 그 세월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를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오화가 시지에 있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어떻겠다. 태어나서 내가 항상 그래도 어디를 보고 가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이죠. 과거지향적인 사람도 있어요. 네. 어떤 사람? 이 오화가 이쪽에 붙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맨날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내가 옛날에는 어땠는데? 맨날 그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이 용신이 이쪽에 붙어 있을 때 그런 소리를 잘해요. 근데 용신이 끝에 붙어 있을 때는요, 우리가 항상 미래지향적입니다. 사람이 말이 늘 내일은 괜찮을 거야. 그래, 너 앞으로는 괜찮을 거야. 항상 이런 말을 잘하고 살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항상 그런 걸로 내가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지.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 사람이 이제 이 오화라는 핵심은 우리가 찾아놨어, 그죠? 그래도 시지에 붙어서 참 그래도 괜찮다, 네.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죠? 자, 그럼 이 사람의 성향부터 한번 분석을 좀 해보자고요. 그러면 저 을목이 임수가 너무 많을 때 나오는 성향들이, 자, 일단 수다 목부가 되죠. 우리가 물이 너무 많으면, 그죠? 자, 가장 많이 쓰는, 그러니까 수가 많은 사람들한테 참 많이 나오는 글자, 수다목부. 수가 많으면 나무가 어떻게 된다? 뜬다. 나무가 붕 떠버리는 현상이 생기죠. 자, 이 사람은 지금 위아래로 물이 너무 다 많기 때문에 수다목부도 되고, 저 부자가 이 뜰 부자도 있지만 썩을 부자도 있어요. 이 썩을 부자도 해당되기 때문에 뿌리까지 썩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럼 뿌리가 썩었다는 얘기는 내 몸에 병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수다 목부가 되는 거는 위에서 내가 이게 떠버린다는 거는요. 우리가 물이 출렁출렁출렁하죠. 이거는 심리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출렁출렁하다는 얘기는 내 심리 상태가 늘 뭐하다?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아요. 우울증 내지 이게 너무 심하면 이제 조현병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공황장애. 왜냐하면 이 나무가 떠버렸기 때문에. 나무는 우리가 이 머리 여기 해당되는 부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질환들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목이 떠버렸다고 할 때는 이런 쪽에 굉장히 질환들이 노출될 수 있다. 그리고 심리 상태가 항상 뭐하다? 물에 출렁출렁이는 느낌처럼 내 마음이 늘 요동치는 거예요. 그럼 저 요동치는 걸 잡아주는 글자가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저 물을 잡아주는 글자는 뭡니까? 우리가 오행상으로 목도 되고 토국수도 되는 거예요. 그냥 토도 되고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물을 막아주려면 토가 있거나 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왜냐면 이 세력이 지금 너무 크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으면 호랑이라는 글자 임목 우리가 임목이 뭐예요? 간목이잖아. 위로 띄우면 간목이고 밑으로 지지러 보면 임목이죠. 그래서 물이 많은 사주는요 이 사람 뿐만 아니라 모든 사주에 수기가 많은 사람들이 있죠. 물 자체가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이 호랑이 인자가 들어가줘야 되고 지지로서는 천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간목이 있어야 돼요. 근데 뭐가 더 좋겠어요? 천간에 떠있는 간목이 좋겠어요? 밑에 있는 지지 인목이 더 좋겠어요? 임무. 지치. 왜 그럴까요? 뿌리를 내릴 수 있어. 뿌리는 맞아.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뿌리가 여기는 뿌리잖아요, 그죠? 물은 그 나무를 우리가 보면은 가지가 먹어요, 뿌리가 먹어요. 물을 빨아먹는 건 뿌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잎목은 나무 뿌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지지에 잎목이 하나 있어주면 이 물을 다 빨아먹어. 근데 같은 나무라도 잎목하고 묘목이 두 개 있는데 묘목은 될까 안 될까요? 맞아요. 습이라. 얘는 축축한 나무라서 못 빨아먹어. 이 잎목은 우리가 약간 마른 느낌의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이 들어와도 그걸 쫙쫙 빨아 당겨 주는데 저 묘목은 습목이라 절대 못 빨아먹어요. 못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쓸만한 거는 이 잎목이 들어와 주는 게 참 좋다. 그죠? 그럼 여기 지금 잎목이 있어 없어요? 잎목이 없어요. 애석하게도 그죠? 그래서 잎목이 없고 잎목이 오는 운에 또 발복을 할 수도 있고 2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이제 이 사람은 또 뭐를 쓸 수 있어요? 물이 너무 많을 때 우리가 제방을 막아주는 게 뭡니까? 흙이죠. 저 흙으로 물을 막을 수가 있죠. 댐을 막는 원리처럼 그죠? 그럼 이 사주는 토가 들어와도 토도 건토가 들어와야 습토가 들어와야 돼요? 건토가 들어와야 돼. 그죠? 이 마른 흙이 들어와야 돼. 그럼 건토는 술토하고 미토가 건토죠. 술토나 미토가 있어야 돼. 이 사주 속에. 그것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필요로 하는 글자는 지금 이 두 글자가 안 들어와 있고 오화는 이 사주가 참 그래도 이 오화 때문에 살고는 있는데 결국은 저 오화가 따뜻한 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온기라도 만들어주기 때문에 살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완전 용신으로 쓰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은 좀 있지.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인목이나 저 토가 들어와야 되는 게 이 사주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운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술토가 하나 좀 들어와 있다 그죠? 요 술토 기간에는 그래도 내가 조금 사는 게 좀 편안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 여기 미토 들어오고 여기 이제 오화가 들어오고 이렇게 있다 그죠? 자 운은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읽어주고 이 사람 성향을 먼저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내가 유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완전 이게 전부 내 유년이고 내 젊었을 때 모습인데 항상 내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잡아주는 토가 없다 보니까 이 얼목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야. 이 토에다가 항상 나무는 뿌리를 어디 내립니까? 흙에다 내려야 되잖아. 그냥 흙에다 못 내리고 항상 물 위에 떠 있고 칼바위 위에 내가 서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저 유금은 칼바위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칼바위에 저 얼목이 하나 피어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봐.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항상 좌불안석인 거야. 내 마음이 원래도 물이 많아서 출렁출렁출렁 늘 마음이 동요가 많고 안정이 안 되고 또 칼바위 위에 내가 뾰족뾰족한 칼바위 위에 지금 얼목 하나 꽃을 하나 피워놓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늘 누가 나를 칠까봐 누가 나를 꺾어갈까봐 이 유금 때문에 유금 안에 있는 신금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내 모습이 사람 모습이 늘 이렇게 웅크리고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심리적으로 늘 좀 불안한 모습 그런 모습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끈질긴 을목의 성향 때문에 뭐를 바라보고 산다? 위에 병정화가 뜨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하여튼 그 작은 불씨, 온기는 갖고 있죠. 그죠? 저 따뜻한 하나 마음 때문에 내가 그래도 살아왔어요. 여기까지. 살아오긴 살아왔는데 어쨌거나 성향으로 본다면 그래서 내가 늘 불안한 그런 심리가 있다. 그리고 우울증 같은 그런 증상을 늘 가질 수도 있었겠다.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실제로 좀 그렇게 살았을까요? 좀 우울했죠 젊을 때. 음, 근데 진짜 그 을목 빼고 금인 제 애들 아빠는 진짜로 병이 심했어요. 우울증 공황장애. 오히려 금바다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치. 물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내가 해주려고 하는데 이 유금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제 남편이잖아, 그죠? 네. 자, 이 남편 입장에서 보면 이 을목도 힘드는데 이 금도 힘들어 안 힘들어요? 수가 금침됐잖아. 수가 많아. 이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지금 이제 일간을 바꿔놓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가 을목이 아니고 남편 입장에서 한번 보면 이 남편이 지금 유금이잖아요. 그럼 유금 입장에서 봐도 이게 지금 물이 많아 안 많아요? 물이 엄청 많잖아. 그래서 이걸 수다 금침이라 그래. 물이 너무 많으면 금이 어떻게 돼요? 빨아앉아버려, 가라앉아버려요. 그럼 금이 제 빚을 할까 못할까요? 우리가 항상 이 유금은 위로 올리면 신금이죠. 신금은 제가 어디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보석인데 이 신금은 다이아몬드고 보석이죠. 진열장에 햇볕 딱 이제 조명을 딱 비춰주고 그지? 그 반짝반짝 씻겨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 신금이 지금 빛이 나는데 이 신금은 지금 어디에 빠져 있어요? 바다에 퐁당 빠져버렸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사주라서 나도 문제가 있지만 내 사주 8글자 속에서 해당하는 그 글자에 해당되는 육친도 똑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분도 똑같이 공황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불안 우울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이 남자분도 똑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 하는 일에 의해서 잘 나갈게 안 나갔을까요? 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물이 감당이 안 되지. 너무 많아 버리니까 이 신금이 만약에 자수가 1개 정도 있어, 임수가 1개 정도 있었으면 이 남편은 잘 나갔을 수도 있죠. 원래 신금은 임수를 보면 바짝바짝 빛이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너무 많아 버리니까 이 유금은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죠? 자, 그래서 내 어떤 어릴 때 모습은 그렇게 불안 심리로 가득 차 있는 구조에 있었겠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뭘 해먹고 사는 게 진로나 적성 같은 것도 한번 봐줄 필요가 있죠, 그죠? 이분이 뭘 하면 좋겠어요? 술집. 야, 너무 정확한데? 자, 술집이 될까 안 될까요? 제가 저번에 그런 말을 했어요. 너무 많아서. 아니, 그렇죠. 오, 기억력 좋다. 우리가 귀신 속에 산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용신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네. 이게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딱 2가지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 속에 너무 많은 귀신을 활용하는 수도 생기고, 그리고 내 사주에서 이 불을 정말 용하기 때문에 저 불에 관련된, 용신에 관련된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처럼 반미죠, 반밀. 저 물이 다 뜻하는 글자가 뭐예요? 반매하는 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라든가 술집도 되겠죠. 근데 이 할 수는 있는데 할 수는 있어. 왜? 이 귀신 속에 이게 지금 귀신이고 나한테 흉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물 속에서 노는 게 맞는데 잘 될까 안 될까는 또 다른 문제예요. 할 수는 있어. 귀신 속에 살아있다 내가 이런 술집을 할 수도 있고 카페를 할 수도 있어요. 차 마시는 카페도 할 수 있고, 그지? 근데 잘 될까 안 될까는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귀신이라 안 되는 거야. 할 수는 있어. 근데 물이 더 들어오면 이 을목은 어떻게 돼요? 자꾸 불안 심리가 생기고, 그리고 나한테는 이게 십성으로 보면 뭐예요? 인성이죠. 수생목이니까, 그죠? 자, 이렇게 인성이 많다는 거는 사색이 많은 거야.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뭘 한 가지 하다 그러면은 생각하다가 끝나는 거야, 밤새. 결정장애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원래 금이라는 글자가 우리가 결정을 해주는 글자거든요. 신이나 경금이나, 그죠? 이런 신이나 밑에 신유 이런 글자들이 우리가 결정을 해줄 수 있는 글자들이에요. 저런 글자가 있는 사람은 맺고 끊음이 굉장히 분명하고 항상 일할 때 잘 잘라. 사람 관계도 잘 자르고 할 일만 딱딱 하는데, 이분은 여기 지금 유금이 있는데 이 유금이 나한테 용신이에요? 귀신이에요? 귀신이야.
왜냐면 금생수를 또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물이 너무 많아서 넘치는데 이 금이 물을 또 더 보태주죠. 그러니까 이 유금이 나한테는 또 흉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자리도 그래서 내가 별로 좋지 않았다. 하지만 근데 지금 이 글자가 이제 인성이라는 글자 수생목에서 전부 다 인성에 해당되는 글자인데 그래서 뭘 한 가지 하려고 그러면 뭐가 많다?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생각하다 끝나 맨날. 걱정만 많고 생각만 하다 보니까 일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뭔 일을 하나 하시려면은 되게 힘든 구조야. 결정하시려면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 장애도 있는 데다가 그리고 이게 내가 흉신이다 보니까 나한테 저 일을 했을 때, 밤 일을 했을 때, 카페를 했을 때 잘 되나 안 되나 잘 안 돼. 맨날 생각만 많아. 이 술집을 열어놓고 나면은 저 카페를 열어놓고 나면은 맨날 고민할 일이 생기거나 사서 고민을 하거나 생각지 않아도 될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우주가 망할 것인가 안 망할 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잘 생각하신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 자체, 카페라는 일 자체는 이분한테는 그닥 도움은 되지 않는다. 할 수는 있어도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자, 귀신 속에 놀았으니까 용신을 추구하는 진로도 괜찮죠. 그럼 불에 관련된 일을 해도 괜찮고, 그죠? 나무에 관련된 글자에 해당되는 직업을 선택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불에 관련된 일은 뭐예요? 우리가 모든 음식점에 들어가는 불, 실질적으로 불을 일으켜서 할 수 있는 음식점 장사도 될 것이고, 여자들 이런 토탈 패션 있죠. 환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의류 쪽, 이런 쪽도 될 것이고, 아니면 남자들 같으면 인테리어 같은 이런 환한 일, 집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일도 될 것이고, 뭐 이런 게 전부 다 아니면은 방송이나 불이라는 거 제가 항상 조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방송에 관련된 조명 받는 일도 다 괜찮고, 이런 일도 괜찮을 수도 있다. 왜? 내 용신 따라간다는 이런 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게 목에 관련된 거니까 목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의류, 패션, 조직, 뭐 종이, 출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의류에 관련된 이런 쪽에 감각을 살려갖고 내 장사를 해보는 것도 괜찮고. 자, 그러면은 또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토죠. 토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부동산이에요. 그죠? 그럼 부동산에 관련된 임대사업 같은 거, 이런 것도 이 사주는 괜찮고. 자,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종류를 다 잘 할 수 있는데, 근데 일을 할까 안 할까? 이 사주는 아까 말한 우리가 결정장애도 물론 있어요. 결정장애도 있는데, 내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인성이 너무 많으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좀 게을러. 게으르다는 말은 좀 극단적인 표현이고 내가 몸을 쓰는 것 자체를 빨리빨리 못해요. 의존적인 것도 있어요. 응? 의존적인. 그러니까. 그게 왜 의존적이냐면요. 이게 수생목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랬죠. 모자멸자라고. 엄마의 사랑이 너무 강하면 그 아이가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딱 모자멸자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자꾸 의존적으로 되는 거야.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못 돼, 저게. 그래서 특히 인성 과다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날 생각만 하고 끝나는 일들만 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몸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잘 안 돼. 그럼 실질적으로 몸을 잘 움직이는 사람은 뭐가 많을 때 잘할까요? 식상이 많거나 또 뭐가 있을 때? 재가 있을 때. 식상하고 재가 많은 사람들은요, 이거 생각 적당히 하고 뭐부터 한다? 몸으로 나가요. 행동으로 바로 나갑니다. 근데 저 인성과다. 저도 사실 인성과다라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하고 거의 좀 비슷해, 사주가. 근데 인성이 너무 많으면은 어쨌거나 조금 게을러지는, 본의 아니게 게을러지는 거야. 나쁜 의미로 게을러지는 게 아니라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행동으로 못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로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분이 언젠가 때가 되면 하긴 하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지금 신유술로 올 때는 해서 될까 안 될까요? 안 돼. 그쵸? 신유술은 우리가 가을의 계절이죠, 그죠? 안 그래도 지금 이 물이 너무 많은 구조 속에서 신유술로 가버리면 금생술을 또 하잖아, 그죠?
이게 전부 다 금의 글자들이잖아, 그죠? 그럼 이 가을로 가서는 이 나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뭔 일을 해도 잘 안 돼. 혹시 이때 뭐 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뭐 학습지 이런 학습지? 거, 네, 학습지 교사 이런 거 하고 음, 네, 뭐 벌리고 그런 건 안 했어요. 그냥 직장 생활. 다행히 그래도 벌리진 않으셨네.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야. 내가 뭘 아니 벌릴 그것도 안 되고 벌릴 그 구조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관운이니까 이게 일을 하신 거예요. 관성운이 들어오면 우리가 놀지는 않는다고 제가 말했죠. 재성운이 오거나 관성운이 오거나 식상운이 와도 내가 몸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쓰기는 쓰는데 어떻게 쓴다? 아주 소극적으로 썼다 이거죠. 내 사업을 펼치고 이런 구조는 못 되시니까. 그리고 원래 저 밑에 제가 관성이나 인성을 깔면은 뭐 한다 그랬어요? 일지에 관성을 깔거나 인성을 깔거나 뭐 비급을 깔거나 관인비 구조는 여기 요 일지 자리에 관인비 구조는 이렇게 사업은 아니라 그랬죠. 직장인명이라 그랬잖아. 그죠? 기억나요? 여기 만약 글자 속에 내 글자 속에 여기 비식체 관을 깔았다. 그러면 그분은 사업을 할 수도 있어. 아무리 이렇게 인성이 많아도. 근데 이분은 인성도 많은데다가 밑에 뭐를 깔았어요? 전부 다 관성만 깔아놨잖아요. 경금과 신금이 전부 다 관성이니까 그죠? 관성만 깔아놨기 때문에 이분이 직장생활 하지 내 사업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직장생활로 이 기간을 때우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이 정미대운에 와서는 이분이 조금 나아 보이죠? 이 신유술보다는 훨 낫잖아. 그래서 일단 심리적인 거. 심리적인 경향이 일단 토가 와서 이 물을 좀 잡아주기 때문에 내 마음이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 심리 상태가 조금 위안되는 조금 가라앉는 거예요. 출렁이는 이 마음들이 이 술토나 미토가 들어오게 되면 그걸 좀 잡아주기 때문에 내 마음의 안정은 조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정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임수를 하나 잡아주죠. 이 나한테 불필요한 이 임수들을 다 이게 병이잖아 나한테는. 그럼 정임 합으로 하나를 묶어 줘버렸죠. 그럼 이게 나한테 불필요한 게 이만큼 있는데 하나를 확 잡아 줘버려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나마 좀 낫잖아. 그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지금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지금 53세니까 아직은 정미대운을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나아 보이는데 그래도 우리가 세운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죠? 세운 속에서 우리가 갑진년이 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분이? 원래 이제 개유, 개묘, 그죠? 여기 이민. 이때도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지나온 요 몇 년 동안도 물론 이 대운 속에서 좋아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세운이 더 많은 변화를 갖고 온다 그랬잖아요. 세운은 이민 개묘로 이렇게 왔는데 이 이민 개묘가 어때요? 또 안 좋잖아. 이 어쨌거나 임수 개수가 또 오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닌 거예요. 그죠? 물론 이 이민년의 임목은 나한테 쓸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임수가 떠와서 이것도 이제 반쪽짜리밖에 안 돼. 자, 개묘년은 근데 더 나쁘지. 개수가 나한테 들어오면은 편인도시라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 그래요? 편인이 들어오게 되면 여자들은 뭐가 나빠진다 그랬어요? 건강이 안 좋아져요. 여자 사주는 저게 상관이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 이 편인이 들어올 때 있잖아요. 굉장히 아픕니다. 도식이 뭐예요? 내 식을 깨버리는 거잖아. 내 식상을 깨버리는 게 도식이잖아. 그죠? 그럼 식이 뭡니까? 내 건강도 되거든요. 육친으로 보면 내 자식이지만은 내 몸, 건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을 깨버리는 일이 생긴다고. 근데 밑에 뭐를 달고 와서 개묘니까 이 묘목은 아까 무슨 목? 승목. 승목이다 보니까 이 을목한테 도움이 돼야 안 돼? 전혀 안 돼요. 그럼 이럴 때는 이제 분명히 저 을목에 문제가 생기지. 목에 관련된 인파, 뭐 갑상선 이런 쪽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 묘유충으로 이 내 일지 자리에 또 깨고 들어왔죠. 유하고 묘는 뭐예요? 묘유? 충이에요. 그죠? 육충 다 외우셨어요? 인신충, 묘유충, 사해충,
진술충, 거기에 해당되는 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일지를 우리가 충하고 들어올 때는 여자들 같은 거의 다 밑에 아랫돌이, 자궁수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묘년이 제가 봤을 때 되게 안 좋았다고 이분한테는. 이때 무슨 수술 하셨죠? 뭐 칼 되긴 했어요. 칼 되고 또 이제 막그 생리 과다로 막 엄청 근종 때문에 힘들고 자궁 근종, 빈혈 오고 막 그래서 빈혈, 빈혈하고 자궁 근종 이런 거 그죠? 이 간단한 수술을 하셨죠 그래도 칼은 대시긴 되셨죠 그죠? 자궁 쪽 아니 위쪽 위. 위에 하여튼 내 몸에 칼을 이때는 많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게 묘유충으로 이 묘가 깨지는 것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이 내 일지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때는 어쨌거나 이 작년이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정미대운이라서 대운이 10년 동안 다 좋냐 그건 아니라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중간 안 좋은 한두 해가 꼭 껴 있는데 그게 작년 같은 경우. 그리고 배우자 관계도 작년에 좋지는 않아 보이시고 지금 근데 이 사주가 멀쩡하게 가정을 꾸리고 살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혼을 한번 했거나 그죠? 그런 일은 분명히 생겼었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게? 혼자 한쪽 혼자세요? 네. 근데 뭐 살아있어 옆에 계셨다면은 작년에 이미 헤어졌고 근데 벌써 이 대운에 제가 보기에는 초에 헤어졌나요? 그러니까 몇 살 때 헤어지셨어요? 별거는 29대 그쵸. 한번 하고 진짜 헤어진 거는 37인가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이 유대운과 신대운을 걸쳐오면서 좋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원래 내 사주 자체가 이미 안 좋았어. 근데 유대운 이때부터 벌써 유유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 부부 자리에서 뭘 하고 있어요? 유유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벌써 안 좋았어요. 그냥 24살 때부터 33살 사이에 그죠? 이때부터 안 좋았다가 이 신대운 속에서 또 뭔가 깨는 눈이 탁 왔을 때 그게 묘년이었을까요? 그게 자녀. 자년이나 묘년이나 그죠? 자유파가 오든 묘유충이 오든 요 대운 무신 대운 속에 자년이 오거나 묘년이 올 때 그럴 때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게 내가 이 남편하고 살 수 있는 구조가 이미 아니에요. 그죠? 왜? 이 남편이 아까 제가 이제 수다 검침돼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남편이 살려면 어떻게 돼야 돼? 살려면은 나가야지. 잘하신 거예요. 그거는 남자 하나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부성인묘는 아니잖아. 그죠? 제가 맨날 말하는 최악의 여자 사주의 최악이 뭐라 그랬어요? 부성인묘라 그랬잖아요. 이 부성인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그 남자분이 살려고 나간 거야. 근데 부성인묘가 있으면 그 남자분이 안 나가. 이 속에서 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부성인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다니까 또 이혼을 해버린 거야. 그냥 이런 게 참 팔자가 내가 무섭다 그러잖아. 그래서 거칠 거는 어차피 다 거치게 돼 있다고. 근데 이제 이분은 어쨌거나 그래서 그분은 나갔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혼자인데 자, 이 정미대운에서 어쨌거나 그래도 조금 내가 살 궁리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미토가 그 저기 건조한 토라서 좋긴 해도 이게 뭐 묘라고 말도 있고 을목의 묘지예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갑목에 그렇죠. 갑을목에 묘지는 되죠. 근데 이게 갑목하고 을목은 미를 만나면은 묘지죠, 그죠? 근데 이때는 그죠. 묘라는 개념을 먼저 쓰는 게 아니고요. 조우가 먼저예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조우가 돼 있는 상황이면은 이 미라는 글자가 나한테 약간 묘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 그럼 내가 몸이 좀 더 아플 수도 있고, 그죠? 이 을목이 묘에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묘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서 내가 활동을 할 수 있어 못해요? 잘 못하죠. 근데 지금 이 사주는요 뭐부터 봐야 되냐면요 조부터 봐야 돼요. 우리가 항상 그 사주마다 특색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후를 먼저 봐야 될지 강약을 먼저 봐야 될지 이 순서가 다 있어요. 근데 이 사주는 조후가 먼저야. 그래서 저는 이 미토가 나쁘지 않다고 한 게 그죠. 미토라서
그나마 내 마음의 안정은 그래도 이때보다는 오히려 안정은 좀 됐을 것이다. 하지만 일이 되고 안 되고 문제는 어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일간이 묘지기 때문에 내가 활동의 어떤 그 방향성은 크게 좋지는 않다. 뭔가 활동을 막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운까지는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미라는 글자가 이게 뭔가 이렇게 중단의 글자도 돼요. 근데 본인은 사업을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업하는 여자 같았으면은 이 미대원에 오면은 뭔가 접을 일이 생겨요. 중단할 일이 생겨. 사업자가 있긴 한데 사업을 직접 하는 건 아닌데 네. 제 사업자로 있어요. 아 이름만 빌려주신 화물차. 거. 네, 같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근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같이 하는 사람 운도 좀 봐줘야 됩니다. 본인은 그러니까 일은 안 하고 이름만 빌려줬다는 얘기잖아요. 일도 하긴 해요.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동업의 개념이잖아요. 내 이름을 주고 그 사람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 실질적으로 일하는 그 사람의 운도 작용을 합니다. 근데 현재 상태가 지금 내가 그래도 조운은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 나쁘지는 않는데 이게 아까 말한 세운에서 좀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민 계묘를 건너왔잖아요. 그때는 별로 좋지는 않은 거예요. 힘들지. 작년에 특히 더 힘들었죠, 그죠? 자, 그러면 원래 이제 갑진년을 한번 읽어봐줘야 돼. 갑진년은 어떨 것 같아요? 자, 원래 갑진년이 나한테 간목이 들어와서 이 을목은 간목을 만나면 뭐라 그랬어? 나한테 의지처가 생기고 등락개갑의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이 을목은 간목을 만나면 큰 나무 옆에 이런 작은 넝풀식물이 이거 타고 올라가는 이게 등락개갑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좋게 봅니다. 귀인의 역할, 나를 도와주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간목만 본다면은 저 을목한테는 원래 좋아. 나한테 뭔가 힘을 주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요 진토라는 글자가 아주 좀 애매해요. 자, 이 진이라는 글자 여기 들어와 버리면은 어떤 느낌이 드는지 봐요. 자하고 진하고 일단은 합해보면은 신자진, 수를 좀 만들어내죠, 그죠? 왜냐면 이 사주는 지금 왕지가 자로 월지에 들어가 있죠.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죠. 왕지가 월지에 들어가면은 합을 되게 잘한다. 삼합을 금세 만들어 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지금 월지가 이 사람 왕지가 들어가 버렸잖아 벌써. 그냥 자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진이라는 글자나 신이라는 글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삼합을 금방 만들어내 버려요. 그럼 이게 수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 수보다 더 안 좋은 게 이거. 오화를 이 사람은 진짜 잘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오화가 진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대표님. 오화가 이 진토를 만나면은 화기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싹 다 빨려 들어가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화가 힘을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이 사주에서 지금 쓸만한 게 지금 이거 하나인데 이게 진이 오면은 저 오화가 이 진 속으로 다 빨려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처럼 그 불이 많은 사람은 제가 진이 오히려 좋다고 그랬잖아요. 화기를 확 잡아주니까. 근데 이분은 이 오화가 지금 생명인데 요 진토가 오면은 그걸 다 뽑아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안 좋을까요? 자, 이 자리가 지금 누구 자리입니까? 목생화, 자식 자리도 되고 식신이니까 나한테 자식도 되고 내 말년도 되고 식신은 또 나한테 뭘도 된다 그랬어요. 일도 된다 그랬죠. 그럼 원래 이 사람 일이 확 묶어버려요. 죽어버린다고 해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접는다고 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그 일이 원래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 운이 너무 잘 나간다. 같이 하시는 분이 운이 너무 잘 나가는 분이다 그러면 조금 달라지는데 그래도 나는 내가 일이 없어지는 경우는 생겨요. 그 일만 하실까요 혹시? 다른 일도 하세요? 안 해요? 근데 원래는 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식신은 나한테 뭐도 됩니까? 금강도 되죠. 작년에도 사실은 묘도 좋지는 않았는데 원래는 사실은 이 오화는 우리가 이 오장육부상에서 어디를 말합니까? 신장이죠. 신장에 문제가 분명히 생기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오화가 꺼지는 건 심혈관이고 병화가 위에 병화나 이런 거는 이 뇌의 문제예요. 뇌출혈 막히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정화는 어디 여기 심장이야. 말 그대로 심혈관 질환이거든. 지금 심혈관 질환 괜찮으세요? 네, 그거는 제가 건강 관리를 해서 그거는 괜찮은데 이제 빈혈 때문에 심장이 약하긴 하죠. 빈혈 때문에 심장이 약하다. 아,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우리가 심장 자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빈혈 때문에 심장이 안 좋다고요? 빈혈이 있으면 심장이 안 좋아져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 그거는. 그죠? 빈혈이 많으면 심장이 안 좋아. 혈액을 보내줘야 되는데 아, 들어가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죠. 안 되니까. 근데 선생님 원래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어쨌거나 이게 그런 빈혈이 안 생기게끔 하셔야 되겠네. 그죠? 심장 자체의 문제는 아니시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또 수술해야 돼요. 이 근종 수술을 또 해야 돼요. 자꾸. 아니 근데 칼을 안 대려고 제가 수술을 안 하고 폐경될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원래 이게 진이 들어오면은 이게 내 진유 합금될 때 이럴 때 여자들은 내 피부에 칼을 대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원래 또 수술수가 있어요. 이게 여자들이 여기 유금을 깔은 여자분들 다 똑같아요. 우리 선생님도 유금이잖아. 그 유금 깐 여자분들은 원래 진토가 들어오면은요, 이건 거의 100% 수술이에요. 그 어느 쪽을 하든 하게 돼 있는데 오화가 꺼지니까 원래 그냥 이 진토를 만나면 오화가 꺼지기 때문에 저 오화에 관련된 것 때문에 내가 수술한다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빈혈 안 생기게 조심하셔야 되고 어느 쪽이든 간에 한쪽은 뭔가 원래 좀 칼을 대긴 대셔야 되겠네. 유금 때문에 어쨌거나 원래 칼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선생님뿐만 아니라 밑에 유를 무조건 까신 분들이 있잖아 원래 그죠? 네. 그러면 이 진토가 들어오는 애는요 거의 80~90% 다 시술이라도 해. 성형수술이라도 하게 돼 있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 몸에 병이 없으면은 뭐 어떤 여자들 요즘 성형수술 많이 하니까 그런 걸로 땜을 하지만 내 몸에 뭐라도 조금 병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를 좀 잘 넘어가셔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갑진년을 좀 잘 보내고 나면은 을사년 가면은 이 사화가 다시 좀 힘을 보태주죠. 4, 5로 그죠? 그러니까 을사년부터는 그래도 좀 낫지. 그리고 병오년부터는 병오년에 가면은 완전히 확 살아나죠 다시. 물론 자오충을 한다고 하지만 이 자오충보다는 이 병오 자체가 너무 세기 때문에 자오충의 역할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저럴 때는. 그래서 이 을사병호 가기 전까지 원래 갑진년을 어떻게든 좀 잘 보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건강관리만 잘하면 이분이 봐요. 이때 병오대원부터는 어때요? 야, 병오대원부터 너무 좋지 않아요? 가보. 이렇게 가잖아 지금 그죠? 이 갑진이네요. 갑진. 갑진이구나. 가보가 아니라. 자, 이 64, 74. 요 진은 조금 그렇다 그죠? 근데 74사까지는 어때요 이분이? 병호 을사까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대운을 우리가 보기도 전에 아까 여기서 우리 이미 봤죠? 뭐 때문에? 이 오화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말년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냥 말년으로 갈수록 이 사주는 좋아지게 돼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원체 신약한 사주다 보니까 뭘 신경 써야 되겠다? 건강. 그래서 우리가 운이 좀 나쁠 때를 대비해서 조금 신강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 사주가 수생목을 받아서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신강한 게 아니야. 전부 수생목을 받으면 이 사주 신강하자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때는 신강으로 보면 안 돼. 이게 전부 병이기 때문에 병이 자꾸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건 신강이 아니죠. 그죠? 제대로 된 우리가 내 뿌리가 살아있을 때 신강한 거지. 이 사주는 이렇게 되면 신강으로 보면 안 됩니다. 병이 너무 깊잖아 지금. 그래서 오히려 신약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약하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죠? 늘 내가 의지를 해야 되고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이런 거는 있지 그지? 근데 이 사주가 좋은 건 하나 있어요. 인성이 많아서 좋은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인내력이가 아니고 참을성이다. 그죠? 인내력이나 참을성이 똑같은 얘기네. 이 사주가 이 유금도 그렇고 인성도 많고 이런 사주들은요 잘 참아요. 의외로 잘 참으시죠. 네. 인내력이 장난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신약하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고 이 구조는 지금 그렇잖아. 막 출렁이는 물속에 저 을목이 얼마나 위태로워 보입니까? 그죠? 근데 물론 을목이라서 삶의 근성이 강하다 이것도 되지만 인성이 많아도요 원래 관성이 많으면은 사람들이 그 인내심이 되게 강하다 그래요. 여자들이 옛날에 왜 그 남편한테 매 맞고 살고 하는 여자분들 많았죠. 그런 분들 사주가 보통 보면은 다 관살 혼잡이에요. 근데 관이 많은 거잖아요. 일단 관살 혼잡이라는 거는 편관도 있고 정관도 있고 관이 많은 거잖아요. 관이 많은 사람들은 잘 참아요. 근데 이 관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인성이에요. 이 관성이 많은 사람들은 강제로 참아. 내가 막 억지로 참아내는 거예요. 근데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요. 수용을 하는. 수용. 맞아.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그냥 탁 받아들여. 생활화가 되니까. 네. 그런 좋은 점은 있어요. 그래서 저 을목이 지금 살아있는 거라고. 근데 이게 만약에 인성이 아니고 관성으로만 쫙 깔려버렸잖아요. 이 을목 못 살아요. 왜냐면 억지로 참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억지로 참은 사람이 뭐가 생겨요? 화병이 생기잖아요. 화병 때문에 죽게 돼 있어, 저 을목은. 근데 인성은 뭐냐면 굉장히 부드러운 거예요. 어머니 같은 마음이고 항상 그 모성애 이런 글자도 되거든요. 저 인성이라는 글자가.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 뒤 아무리 힘들게 해도 참아야 안 참아요? 잘 참죠. 그런 모습은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좀 어려운 과정이 와도 좀 스무스하게 이겨내는 그런 느낌은 좀 있어. 그리고 일단 오화가 하나 가지고 있다는 자체도 아주 괜찮은 거고, 그죠? 그래서 이 사주도 어떻게 보면 병이 굉장히 깊죠. 병은 깊은데 약도 내가 확실히 있을 때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오히려 사주가 커. 사람이 커. 쪼잘하지가 않아요. 찌질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한번 발복이 되면은 제대로 발복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설렁설렁 발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가서? 병호대운에 가서. 그래서 제가 이 병호대운에 가면 정말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요. 떵떵거리고 한 번은 내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병이 깊을수록 사람이 있잖아. 이게 깊이가 있거든요. 병이 없는 사주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선생님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좋은 사주라는 거는 무조건 좋은 글자가 있는 게 좋은 사주가 아니에요. 내한테 병이 있는 걸 이겨내는 글자가 있냐 없냐를 봐야 돼요. 그 글자가 확실히 있다. 여기 병하든 정하든 뜨면서 오가 있었으면 이건 100만 불짜리지. 근데 아쉬운 건 이거는 안 떴고 밑에 오화만 있지만은 그래도 약이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있잖아. 그러니까 저런 사주들은 내가 고생할 때는 고생하지만 한번 발복이 되는 운이 오면은요 어마어마하게 발복이 돼요. 비교도 안 돼요. 저는 그런 걸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한번 내가 기대를 가지고 살아도 괜찮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거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 식신은 나한테 자식 자리도 되죠. 이럴 때 원래 갑진년에 저 자식 자리가 어떻게 됐어요? 좀 꺼지죠. 그럼 이게 자식에 대한 문제도 될 수 있어요. 내 건강도 되지만 자식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원래는 자식을 좀 떨쳐놓든가 내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이게 전부 다 물로 변해서 이 월을 끄떡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일부러라도 자식을 내보내든가 약간 독립시키거나 학교도 좀 기숙사 있는 학교로 보내거나 이렇게 살아는 게 좋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얘가 기숙사에서 적응을 못해서 자퇴시키고 데리고 왔어요. 대학을 가자마자. 올해? 네, 올해. 근데 이제 다시 내보내야 돼요. 군대를 가니까 올해. 네. 그러니까 군대를 가는 것도 나가는 거잖아. 근데 괜찮지. 내보내야 돼. 걔가 살려면 나가는 거야. 왜? 얘는 내한테 용신이기 때문에 얘가 살겠어 죽겠어요. 살게 돼 있어. 그러면 얘가 어떻다? 나가게 돼 있어요. 알아서 나가더라고. 저럴 때는. 근데 여기 용신이 없다 그러면은 이 자식이 원래 자퇴해서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있다가 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사주에 용신이 있는 이 글자는
살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가 들어왔다가도 다시 군대를 가는 거야. 군대를 피신 간 거죠. 어떻게 보면 지가 살려고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요. 내 부모도 그렇고 살려면은 어쨌거나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니까. 근데 군대에서도 잘 버틸까요? 아, 나하고의 관계에서, 엄마하고 관계에서 떨어져야 된다고. 그게 어디에 가 있다는 건 상관이 없이 그냥 항상 나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엄마 일단은 떨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못 견뎠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시 들어왔다 또 군대를 또 가면 또 뭐 아니 그거는 이제 기숙사 상황이랑 군대 상황은 전혀 다르고 그 해운이 또 다르죠 전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아이의 이제 아들 팔자를 걸 봐야 봐야 되는 되겠네. 거고. 근데 이미 볼 필요가 없는 게요. 내 사주 속에서 용신은 살게 돼 있어. 그래서 용신인 거예요. 걔도 을목이고 을축. 을축. 네. 그러니까 오월에 걔가 을축. 을축이니까 이게 진토가 진축팔을 하면서 얘도 일지를 떠나야 돼. 내 앉은 자리를 떠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집이 아니고 어디 나갔어? 군대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웬만하면 이 안에서 우리가 다 볼 수 있어. 아들 걸 따로 안 봐도 그죠? 이게 내가 용신이 아니면은요. 아까 말대로 안 나갈 수도 있어. 근데 내 사주에서 얘는 지금 용신이잖아. 내 자식이 용신이니까 나는 지금 이 자식 하나 보고 사는 사람이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이 수많은 이 일곱 글자를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뭐야? 얘 때문에 살잖아. 이 오화가 없으면 이 얼목은 죽는다니까. 그 자식 때문에 살았네라는 말이 맞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어쨌든 저 오화를 이 진이 오면은 꺼지기 때문에 내 보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가 내 사주에서 용신이다 보니까 어떻게? 알아서 자발적으로 나가는 거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사주라는 게요. 무슨 운명이 진짜 이 우리 가족들끼리 다 이 카테고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 사주 속에서 그래서 웬만하면 내 육친 다 본다니까요. 애들 남편 거 따라 안 봐도. 혹시 궁금한 거 있을까요? 아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큰애는 27, 작은 애가 21살. 아 27살이 이제 군대 가는 거예요? 아니요, 21살. 21살. 큰애는 이제 독립을 했어요. 올해. 그러니까 큰애는. 자 우리가 이렇게 인성이 많은 여자들은요 또 얘기해줄 게 있네. 자식도 떨쳐놔야 되고요. 내가 클 때도 엄마한테서 어떻게 돼요? 떨어져 살아야 돼요. 내 자식도 이게 자식 자리긴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 봐도 이 물이 많잖아 지금 그죠? 내 존재가 위험해 안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 자식도 내가 일부러 떨쳐놔야 되고 내가 클 때 이 을목이 클 때도 이 임수들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어 못 살아요. 못 사는 구조라니까. 그러면은 내가 엄마 밑에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나가야 돼. 나처럼 가출해야 돼. 가출하고 살든가 독립을 해서 살든가 그런 구조로 살아야 돼. 엄마랑 살 때 너무 싸웠어요. 그러니까 아니 안 싸울 수가 없지. 그리고 이 엄마가 전부 뭐예요? 임자 양인이잖아. 얼마나 셌겠어요. 여기는 엄마 아버지가 다 셌어. 엄마 개강일주. 개강일주세요? 임진. 임진일주? 네. 야 해필이면 또 그게 또 임진일주예요. 어머니도 셌고 아버지도 센 거야. 두 분 다 지금 임자 양인을 낳기 때문에 두 분이 막상막하였던 거예요. 앉으잖아. 두 분 다 서로 싸워도 앉아 이 두 분도. 그럼 이 고래 싸움에 누가 등 터졌어? 이 새우가 등 터졌잖아요. 저 을목이 어떻게 이 두 분 싸우는 데서 어떻게 살아남겠어? 그러니까 내가 나오든가 아니면 이 두 분이 싸우는데 너 때문에 쟤는 왜 저래? 나 때문에 둘이 싸우는 것도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싸울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좀 미안한 말이죠. 우리 선생님 때문에 싸웠다고 맨날 뭐 아니면 엄마한테 그러든가 너는 왜 애를 저렇게 교육시켰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 때문에 두 분이 싸웠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나도 사실은 힘들지만 이 부모도 나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제 뭐 우리는 이만큼 살아왔지만 상관이 없지만 내 자식이 만약에 이런 구조로 산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 필히 애 내보내라. 떨어져 살아라. 그래야 엄마도 편하고 자식도 편한 거예요. 구조가. 이 구조 속에서 이 을목이 어떻게 살겠어? 이 임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임자가 얼마나 센 물입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을목이 아니고 간목이었으면, 자 이런 구조였으면은 이 임수가 이한테 물을 줘도 임수도 좋고 간목도 물을 받아 먹어서 좋은 거예요. 그러면 부모 자식이 되게 좋은 사이가 되는 거야. 근데 이 구조는 지금 봐봐요. 내가 물을 아무리 줘도 이 을목이 받아 먹어 못 먹어요. 못 먹잖아. 그럼 부모 입장에서도 이 을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럼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되겠어? 맨날 애하고 트러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냐는 말이에요. 얼굴은 전혀 안 그렇게 보이시는데 우리 선생님 보니까, 그치? 근데 이 과정이 아주 그냥 경신까지 또 왔잖아 또. 유금대운에도 수술, 제왕절개, 신금대운도 제왕절개. 그러니까. 다 제왕절개였어요. 예, 왜냐면 이 사주는 밑에 유금을 깔았던 자체가요. 이미 신금으로 나를 자꾸 자르고 있잖아요. 진짜 저럴 때는 여자들은요. 수술수가 엄청 많아. 하여튼 금이라는 글자가 들어올 때마다 내 몸을 한 번씩 다 자국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여자 팔자 중에서 어류가 좀 그거는 하지. 밑에 저 을목으로 만약에 났다 그런다면 그죠. 밑에 신금이 깔려 있는 글자가 뭐가 있어요? 축이 그렇고 3, 4, 5, 2, 신은 좀 낫다 그래도 유가 그렇고 그러니까 두 개네 두 개. 그러니까 을축, 을유 일주들이요. 남편 때문에 그래서 고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내 몸에 특히 자궁수술, 자궁 쪽에 왜 아랫도리니까 그죠? 위쪽보다는 아랫도리 쪽에 내가 칼될 일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 여자들은 얼추 얼류 넣으면 일단 웬만하면 옆에 뭐가 병오든 저기 오하든 사화든 술이든 그런 글자가 옆에 없지 않고는 내 건강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 오미라든가 있든가 그죠? 오가 있든 미가 있든 술이 있든 이런 글자가 옆에 포진돼 있으면은 저 유가 좀 덜해요. 왜냐면 화급금을 해주니까 그죠? 저 금을 어쨌거나 화급금 시켜주니까 좀 덜한데 지금 여긴 전부 다 물밖에 없다 보니까 저 유금의 어떤 나쁜 거를 내가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됐나요? 더 궁금한 거 없으면 이걸로 마치고. 없어요? 그럼 이걸로 마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